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올로지 챕터 2, The Chemical Contents of Lif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컨텐츠고요. 오늘은 컨셉 2.1과 컨셉 2.2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물학, 바이올로지에 필요한 화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배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버뷰입니다. 이제 텍스트에서 이제 화학과 관련된 화학과 생물학이 결합된 내용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생물학이라는 것은 기초과학이지만 좀 더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물이라는 것은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어서 그 법칙을 따른 생명체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들의 토대 위에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악마의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빌스 가든이라고 해서 남아메리카에 있는 어떤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요. 어떤 면적에서는 이제 같은 종만 산다는 겁니다. 같은 종의 나무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이걸 보고서 굉장히 특이하고 흥미롭게 느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나무가 한 종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 대해서만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종의 이름은 좀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듀로리아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만 여기서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 자라는 거를 이제 악마의 정원이라고 붙이고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한번 봤더니 뭔가 개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더라. 이 개미가 여기에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얘가 직접적인 무언가 원인을 제공했는가 아니면 그냥 이 나무가 있기 때문에 개미가 꼬여드는 건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가 뭔가 독성 물질이란 걸 주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고요. 여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포름산이라고 이제 잡초 제거 물질로 많이 쓰고 사실 인간에게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질을 개미가 내뿜는가 아니면 이 나무가 자체적으로 나오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경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고요. 그래서 악마의 정원에서 한 종만 자라고 있다. 이것이 왜 그럴까? 그래서 가설을 세웠죠. 가설은 나무에 서식하는 개미가 다른 종류의 나물들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개미가 화학물질을 분비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무가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아마 공기 중으로 분비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이 데빌스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 바운더리가 있겠고 이 안에 있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들에 실험을 합니다. 나무를 심겨놓고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곤충 보호막이 있어서 이 보호막을 설치하면 끈끈이 때문에 안으로 이제 개미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보호막을 설치한 것과 설치하지 않은 것. 그리고 데빌스 가든 바깥쪽, 여기서 50m 바깥쪽이라고 하는데 설치한 것과 안 한 것,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정원 안팎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했고 그 다음에 곤충 보호막이 있냐 없냐로 해서 두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시험군이 있고요. 요 정원 안팎은 나무가 이제 공기 중으로 포믹액시드나 다른 화학물질 때문에 이렇게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곤충 보호막이 있냐 없냐는 개미가 결국은 뭔가를 하느냐 이걸 본 겁니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결과는 다음과 같아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보호막이 없는 것들은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데드리프니까 많이 죽는 걸 확인했고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개미가 뭔가 나무에다가 나무 끝에 배에 있는 부분을 찔러 넣어서 뭔가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거를 확인했었죠. 그래서 얘는 실질적인 실험과 또한 정성적으로
사진을 통해서 얘가 확실히 개미가 이 데빌스 가든의 법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봐서는 데빌스 가든 밖에 있는 것들도 차이가 없고, 그리고 보호막이 있는 것도 차이가 없는 거 봐서는 공기 중을 통해서 전파되는 뭔가 화학물질은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개미가 다른 나무를 포름산을 주입해서 죽인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개미가 자신에게 유리한 서식지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안에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원래 나무 두로이아 나무라는 그 나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개미의 도움을 받고 있겠죠. 그리고 개미의 도움을 받는 만큼 뭔가 베네핏을 제치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나가서 이 내용은 텍스트에 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텍스트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나무 때문이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나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텍스트에는 이제 토양 때문일 수도 있지만 토양을 쉽게 변화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무 때문이라면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아까 보셨다시피 나무의 안팎, 정원의 안팎으로 여기 두 가지 군이 있었죠. 그리고 정원의 안쪽에 있는 것들과 밖에 있는 쪽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나무 때문이라면 안에 있는 쪽은 다른 애들이 안 자랄 테고 밖에 있는 쪽은 다른 애들이 잘 자랄 테니까 그림은 아까랑 다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쪽은 데드리프가 많아지고 밖에 있는 쪽은 데드리프가 없어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왔다면 우린 합리적으로 뭔가 그 안에 레인지에서 나무들이 뭔가 화학물질이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 안에 다른 종들을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고 그 추론 뒤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물질인가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요 그래프가 나왔지 않기 때문에 게다가 여기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정성적인 사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개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컨셉 2.1입니다. 자, 물질은 순수한 형태로 혹은 화합물 형태의 화학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생물도 결국은 화합물이 모여있는 것 또한 뭐 순수한 형태가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2에서 배웠던 내용을 일부분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화학2를 안 한 학생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부피와 질량을 갖는 것은 매터,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원소, 화학 반응에 의해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레먼트라고 하고요. 화합물은 이 원소들이 2개 이상의 특정 비율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컴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들어둔 게 있는데 소듐, NA와 클로라이드 CL이 만나서 우리가 뭐 쉽게 볼 수 있는 NaCl이 나오죠. NaCl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나오는데 얘는 이 앞에 있는 2개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소듐은 뭐 화학 시간 다 배웠겠지만 쉽게 칼로 자를 수 있고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 같은 데 넣으면은 막 폭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클로라이드는 보통은 이제 물에서 여러 가지 그 살정제 같은 데로 많이 쓰이는데 기체 상태로 있으면 고약한 냄새, 좀 이상한 냄새가 나고요. 색깔은 여기 보시다시피 좀 누런색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NaCl과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창발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NA와 CL은 NaCl과 전혀 다르다. 굉장히 많아요. 얘는 굉장히 많아서 어떤 물질이 각각 있을 때는 아무런 해가 안 되는데 얘가 화합물 형태로 있을 때만
인체나 생태계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가 있다고 뭐 안전하다. 그런 것들이 모여있다고 안전하다. 그런 건 없고요. 얘가 어떤 식으로 모여있느냐에 따라서 그 화학적 특징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필수적인 원소들을 보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생명체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들어있어서 96% 차지하고요. 이게 우리가 알듯이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미량 원소인데요. 생명체가 소량만 필요합니다. 뭐 소량 이상을 흡수를 해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 소량 이상 너무 많이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량만 필요로 하는 원소를 트레이스 엘레먼트라고 하고 혹시 나중에 연구할 때 알지 모르겠지만 미생물을 할 때 배지에 트레이스 엘레먼트라고 돼 있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량 원소를 포함한 그런 영양 성분을 모아놓은 그런 배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의 원소 외에는 나머지는 일부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기본적으로 우리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포스포러스는 고에너지 분자입니다. 그래서 고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ATP 같은 것들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K 포타슘은 뭐 여러 가지 쓰이지만 결국 신경 전달 물질 포타슘과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에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쓰이고 소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술퍼는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중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펌어할 때도 이 술퍼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그네슘 같은 것도 우리 몸에 쓰이는 트레이스 엘레먼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트로젠 디피션시가 있다. 여기는 지금 옥수수의 그건데요. 옥수수의 모습인데 이 사람을 이제 제껴두고 생각을 하면 옥수수가 나이트로젠 디피션티와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 그래서 없는 부분은 키가 잘 자라고 얘는 키가 잘 안 자란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오딘 디피션티는 우리 갑상선에 관련 있죠. 갑상선에 관련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데 관련이 있어서 호르몬이 덜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갑상선을 계속 자극하게 돼서 갑상선 비대증이 일어나는 것들이 나오고 이것들 아이오딘은 대부분 미역이나 이런 해산물에 많기 때문에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병들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나이트로 디피션시는 식물에도 해당하지만 사람한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고대부터 이제 육류를 먹으려는 시도가 많았는데 왜냐하면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식물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콩류를 제외하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육류를 먹어야 되는데 육류 가축화를 실패한 그런 문명들은 나이트로 디피션시 많이 걸리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육류 가축을 못하게 되면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식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걸 대체하려고 많은 뭐 문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나이트로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